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장 사이클, 비트코인 불장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모든 자산들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에 따르면 이제 보통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어클러메이션 축적을 하게 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집을 해나가면서 올라가는 형태로 가고, 여기서 이제 횡보가 보통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이머전시가 나오고, 잠깐의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쉐이크아웃이라고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모멘텀 빌딩이 나와서 급격하게 상승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퍼스트 센티먼트 익스트림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극을 한번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베어 트랩이라고 하면서 이제 속임수 패턴인 거죠. 결국에는 베어로 완전히 내려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조정세에서 다시 감아서 올려버리는,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니드 옵티미즘이라고 하고 이제 포머가 나오고 굉장히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 유포리아가 나오면서 이제 완전한 행복 단계. 그래서 이제 완전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크게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불트랩이 나오고 다시 이제 반등이 한 번 더 여기서 나와주는 걸 가지고 이제 다시 상승하나 하면서 이제 잡지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다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비트코인의 주기들이 이제 불장의 사이클들이 오는데, 지금 현재 사이클은 이제 베어 트랩에 와여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계속 조정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세가 현재 조정세로 보면 뭐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자체적으로 보자면. 근데 알트코인들이 지금 많은 조정세를 보이고 있죠. 크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이제 조정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 조정세가 이제 그래도 좀 더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비트코인이 강한 흐름들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해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조정세가 이렇게 한동안 길게 나옵니다. 작년에도 이런 흐름들이 정확하게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할 때 큰 조정세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고 다시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패턴들이 몇 번을 반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베어 트랩이라고 이런 것들이 이름 붙이고 있고요. 이 베어 트랩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실망감과 그리고 공포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견디기가 조금 어렵죠. 실제로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잘 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작정 뭐 버티는 전략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드시면 그런 부분을 좀 전략을 새로 짜시고, 뭐 현금 비중을 살짝이라도 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안정적인 것들을 좀 일부 비중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패턴, 아주 단순한 지금 이 패턴인데 500일 패턴입니다. 과거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500일 전에 저점을 찍고 500일 후에
최고점을 찍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패턴인데요. 이 패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맞긴 했었어요. 그래서 고점을 어느 정도 왔었을 때는 대부분 맞고 500일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딱 500일이 정점을 찍지는 않아요. 그냥 그 근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근처에서 뭐 1, 2개월 정도 보통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도 이제 반감기 전에 저점을 찍긴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을 찍었었고 요건 잘 맞습니다. 생각보다 반감기 전 500일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저점, 거의 저점에 딱 들어맞는 순간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고점이 잘 안 맞습니다. 고점이 생각보다 이제 정확하게 맞진 않고, 대략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감기 이 500일이 지금 이제 2025년 9월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최종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한 18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히 투자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소유권 개인에서 기관과 기업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펀드, ETF 쪽이 이제 많은 상승이 있었고 비즈니스 쪽도 굉장히 높은 매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다른 쪽 인디비주얼이라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이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데이터 기업 리버에서 이제 비트코인 소유권 변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펀드 및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1만 9천 BTC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기업 역시 37만 4천 BTC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2만 5천 BTC 감소해서 시장 구조가 기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보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그 시장으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 주식 시장도 이제 누가 이제 주도하느냐를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 차트로. 그래서 뭐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보거나 뭐 외국인을 보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주체별로 그런 것들 보는데 이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제도적 수용이 확대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개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손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 구조 변화는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과 이 제도권 금융 편입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탈중앙화 철학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야 뭐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주요적인 관심이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에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강하게 또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올해 약세장 없을 것 7.7만 달러까지 하락해도 강세장 크립토컨트 주기형이라는 기사인데요. 크립토컨트 설립자 이 CEO 주기형 대표가 금년에 약세장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강세 사이클이며 가격은 궁극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목격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서 30% 하락하더라도 강세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분석자를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평균 구입 비용은 8만 9천 달러고 비트코인 가격이 이 레벨 아래로 내려가면 비트코인 ETF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의 이제 평균 구입 비용이 8만 9천 달러니까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트레이더의 비트코인 매입 비용은 59,000달러, 그리고 채굴 업체들의 비용 기준은 57,000달러로 이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59,000달러까지 하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57,000달러도 뭐 이제 똑같고요. 대부분은 이 위에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들을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기영 대표는 이제 뭐 77,000달러, 뭐 30% 정도 이제 조정을 보인 상태로 여기까지도 뭐 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K33 비트코인 미대선 전과 유사한 침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K33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베틀 룬데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산업에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활동이 저조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는 트레이더들이 하락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고, 현재 적당한 레버리지 규모는 연쇄 청산 위험을 덜어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강한 베이시스 체제에서 가장 잘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의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명확한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지금 방향을 정하지는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 수렴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한쪽으로 크게 변동성이 나올 것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 기사가 나오는 거죠. 크립토컨트에서 비트코인 최대 16% 가격 변동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의 변동성 지수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최대 16% 가격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의 일간 및 주간 차트의 변동성 지수가 각각 62에서 71을 기록해서 급격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공격적으로 움직일 것을 시사하면서 현재 측정한 변동성 임계값은 약 16%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2023년 8월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당시처럼 급격한 가격 변화를 맞을 수 있다라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가 이제 이때네요. 이때 이제 급격하게 다시 또 조정이 나왔던 때이고요. 한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급격하게 또 하락했다가 뭐 이런 변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8월 초반에 한번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또 반등했다가 이런 이제 변동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16% 정도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하락 쪽에 조금 더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SOPR 지표는 비트코인 홀더들의 수익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비트코인이 급락 시의 1차 방어선은 92,000달러, 2차 방어선은 89,000달러와 80,000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0달러면 여기네요, 딱. 그래서 이 지지선 200일 이동평균선 쪽하고 이제 맞닿아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사이 조정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크게 다시 한번 상승하거나 뭐 한쪽 방향으로 아무튼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랠리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 상승 견인 전망 제이슨 피지노라는 기사고요. 현재 시장에서 이제 떠나거나 알트코인과 민코인에 실망하며 투자 결정을 후회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2023년 9월 8월, 7월과 비슷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장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오래된 이 조정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었죠. 작년에 이때가 가장
암울했던 또 최근의 시기였었는데 2023년 9월 당시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큰 조정을 겪었지만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현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심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시장 투자자들의 투매가 발생하는 동시에 알트코인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달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비트코인의 주요 저점에서 나타난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제 상승 반전은 결국엔 시간 문제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이제 걸리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자, 비트코인 가격 조작 가능성, 샘슨 매우 인위적 주장이라고 하는데, 샘슨 젠3 최고 경영자가 이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움직임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피크를 찍은 후 박스권에서 횡보하며 매우 인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방으로 누르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일부러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샘슨 모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가격을 누가 누르는 것 같다,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최근 이제 FTX의 채권 상환이 비트코인의 추가 매도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FTX가 이제 채권자들에게 12억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를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체코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다른 암호화폐와 다르다,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중앙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의외죠. 일반적으로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고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른 암호화폐 자산들과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을 연구하고 탐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건 비트코인을 결국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 이걸 이제 비축하거나 관심을 많이 갖겠죠, 중앙은행에서. 그래서 이런 가능성, 기대감을 좀 갖게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유럽 중앙은행 총재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반대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 조금 의외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횡보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XRP가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반등하여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움직임이 확실히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이제 조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